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흥미진진한 우리 근사 체험. 지난번에 이제 서론격으로 어떤 연구가 있었나를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그 후반부 얘기로서 근사 체험의 각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사 체험은 몇 단계로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학자들마다 단계를 나누기가 좀 달라요. 지난번 얘기했던 레이먼드 무디는 뭐 9개 내지 11개. 이 책을 쓰면서 자꾸 단계가 늘어나더라고요. 또 롬멜 얘기했었죠. 전 롬멜 얘기할 때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북아프리카의 그 사막의 여우였던 롬멜 독일 장군 생각이 자꾸 나는데, 롬멜은 10단계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케니스 링 교수는 5단계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항상 간단하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5단계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 1단계입니다. 체외 이탈 체험. 이거는 이제 영어로 out of body experience.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체험. 이건 이제 유체 이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체 이탈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안 씁니다. 자, 이제 그 언제 우리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느냐? 몸이 영혼을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을 경우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뭐 그러지 않을 때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니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보통 때 영혼은 어디 있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이 몸 어디에 있습니까? 뇌에 있어요? 어디 심장이 따져보면 없어요.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우리 송과센, 요 안에 있는 송과센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렸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뇌에서 온 거다. 뇌에 있는 그 뉴런 사이의 신경화학적인 반응, 작용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돼요. 이제 과학자도 알아요. 뉴런 간의 화학 반응이 뇌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얘기하면은 우리는 자꾸만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영혼이 먼저 있고 몸이 있는 그 다음에 오는 게 얘기다 말이죠. 자, 그 정도 하고 이 체외 이탈 체험은 자꾸 이제 의사들은 그거 뭐 산소 과다 때문에 그렇다, 뭐 약물을 과다 투여해 허상이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많은 반론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리아란 여성인데 이 여성은 이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가 이러다가 그 체외 이탈 해가지고 체외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붕 떠요 이제 혼이. 그래서 자기 밑을 보는 자기 몸을 봐요. 의사들 간호사하고 막 대화 나누면 또 다 듣게 되고 이상하다가 이제 그냥 그때는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벽 다 뚫고 나가요. 이 여성이 병원 그 벽을 뚫고 창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창문 틀 밑에 그 전구화 신발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전구화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어디서 보든지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 이 드론 타고 나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녀석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내가 거기서 그거 봤단 말이야. 의사들이 간호사 안 믿죠. 헛말하지 말아라 말이야. 이제 가서 봤더니 거의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예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의식이 우리 몸과 별도로 존재한다는 그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터널 총과 체험. 터널 통과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혼이 빠져나가면서 뭐가 보이는 건 저 위에 흰 빛이 보인다고 그러죠. 우리 영혼은 그쪽으로 강하게 끌려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답니다. 그때 큰 소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긴 동굴을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동굴 말고도 우물, 나무통, 계곡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개인과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다. 그때 이제 먼저 타계한 형제, 친지, 친구 심지어는 자기가 친했던 반려동물, 개 이름도 만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왜 터널이란 체험이 나오느냐? 이건 아마도 이제 추정해 보면 물질계에서 에너지계로 가는 그 통로,
그거를 이제 그 이미지화 시킨 거 아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빛의 존재와 만나는 체험. 근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겪는 게 아니고 단 그 10%만 겪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빛의 존재와 만나는 거는 수십 년 수도한 것과 맞먹는 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빛과 만나게 되면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이타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교로 얘기하면 보살 같은 존재,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빛의 존재와 만났을 때 그때 그 보는 세계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언어 도단의 세계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여기 이제 그 고체의 세계, 색깔의 세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쪽 세계는 에너지 세계, 빛의 세계예요. 이 색깔이랑 칙칙해요. 근데 에너지는 벌써 이 빛이 나잖아 그냥. 그 우리가 불꽃놀이 왜 좋아합니까? 빛이 막 나고 얼마나 화려해요. 그보다 더해요. 이쪽은 이 에너지 세계는 말이죠. 예? 그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거기서 보니까 헐리우드에 있는 베버리 힐즈에 있는 그 멋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물질은 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같은 그런 그 영화가 있거든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미국의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그 영화가 있어요. 그 1998년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에 그 연기가 아주 잘 그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빛의 존재와 같이 하는 게 뭔가 하니 라이프 리뷰, 삶의 회고인데 빛이 여기 있고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동영상이나 스틸컷으로 쫙 앞에 펼쳐진대요. 그때까지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쫙 나온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요번까지 살면서 왜 내가 그때 그 사건을 겪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난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뭐 장애인이 됐는지, 아니면 나는 왜 저렇게 상습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는지, 나는 왜 저때 이혼을 했는지, 내 아이는 왜 저때 태어났는지, 이런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도 모르거든 원인을. 그렇죠? 전부 우연으로 생각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많이 계획하고 온 거예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 나중에 또 재미난 얘기. 근데 재미난 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을 내가 괴롭힌 게 그 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괴롭힌 게 나오지만 내가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적나라한 신뢰가 제가 케니스 링 교수 책에서 봤는데 어떤 트럭 운전수가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나가서 상대편 운전수는 16번을 주먹을 가격을 했대요. 그러고 이제 그냥 갔겠지. 제가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 운전수가 근사 체험을 하면서 라이프 리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면에 그게 나온 거야. 그 상대편 운전수 때리는 게 나오는데 놀라운 게 그때는 자기가 맞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다른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라이프 리뷰의 체험이 그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그 남을 괴롭히면 그게 까르마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내려야 되고 이게 업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사랑 체험인데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그 체험이 나오는데도 빛의 존재가 전혀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감싸면서 그때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 사람이 그래서 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감싸면서 스스로 잘못을 느끼게 만들어 준단 말이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이분 알렉산더란 그 의사. 그 의사도 그 영계에 가서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사실은 자기는 모르는 여동생이에요. 그 여동생을 만났더니 그 여동생이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항상 당신은 사랑받고 이런 작은 이성이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서 바뀌는 거예요.
그 의사 다 때려치고 이제 그 자기 진리를 이제 선포한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얘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자, 어쨌든 그다음 마지막에 장벽이 있어요. 장벽. 이 장벽이라는 게 저승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담장, 어떤 데는 문이 있기도 하고 사막이 있고 바다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문화에 따라 다른 거예요. 딱 서게 되는데 그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저승으로 가서 안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돌아가느냐 마느냐. 근데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5번째 단계 귀환이거든요. 돌아오는 거. 왜? 돌아가봐야 그 자기 만시창이가 된 자기 몸만 있는 거 아니야. 자기 가기 싫다고 뭐 이러면은 이때 비세존자가 슬그머니 이제 권유를 한다는 거예요. 야, 아직 당신은 지상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 따라서 돌아가라. 그러면 뭐 거의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오는 거로 끝이 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보통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그 몸의 치유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타 무르자니라는 그 인도 여성인데, 이 사람 책은 번역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4년 동안 임파선 암을 앓다가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옵니다. 2006년에. 그리고 30시간 동안 그 혼수 상태로 있다가 그때 근사 체험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불과 5일 만에 급히 그 병이 호전이 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갑니다. 5일 만에. 예? 그리고 5주 만에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기적을 겪게 됩니다. 뭐 이런 그 흥미로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사 체험이 5단계로 진행된다는 거. 이제 아마 대강은 아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근사 체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